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 미국 3대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장 시작 때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점점 말아 올리고 그리고 마지막 1시간 사이에 상승분을 초과 반납하면서 폭락했습니다. 그 결과 다우존스는 1.26%, S&P 500은 1.38%, 나스닥은 1.78%나 폭락하면서 나스닥의 경우 이번 주 상승분의 반 정도를 뱉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탐욕스럽게 신내던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는 70에서 내려와 69가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시장 하락의 원인은 아실 겁니다. PPI 지수가 좋지 않았고 마지막에 연준의 매파 인사들인 제임스 블라드 총재와 로레타 메스터 총재 둘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이죠.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나왔다면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하다가 폭락하는 게 아니라 전약 후약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 흘러내리는 시장이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게 된 원인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장전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4만 명이 나와 19.5만 명이었던 전주보다 약간 낮았습니다. 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던 것은 시장의 예측치인 20만 명보다 더 낮았던 것입니다. 시장의 예측과는 정반대 상황으로 미국의 고용시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탄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시장에 약간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물론 어차피 지금 당장에 실업률이 반백년 만에 최소치를 찍은 상황에서 시장은 애초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두가 집중한 생산자 물가지수가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6.5%보다 낮게 나왔으나 예측치인 5.4%보다는 높게 나온 6.0%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도 같은 양상을 보였는데요. 전월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5.8%였고 이번 예측치는 4.9%였으나 실제로는 5.4%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이 수치만 보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인플레이션이 아직 시장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장이 장전부터 하락을 했는데 왜 이렇게 시장이 상승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어쨌거나 생산자 물가지수의 하락폭은 줄었지만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은 모두가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의 소수점까지도 신경 썼던 이유가 실제로 그 소수점이나 하락폭 둔화라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이 대폭락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인플레이션 하락에 큰 기대를 걸고 실망하고를 반복하다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1년 이상으로 길어지면서 시장이 이제는 연준이 원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단기간에 이룰 수 없고 길게 봐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역치에 도달한 것이죠. 이제는 웬만한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CPI, 소비자 물가지수도 하락폭이 둔화되었지만 그날 시장이 이마로를 이뤄냈던 것이 이와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월 수치의 갑작스러운 변경입니다.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당시인 1월 18일에 생산자 물가지수는 6.2%가 나왔고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5.5%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발표된 수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전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전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6.2%에서 6.5%가 되었고 전월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5.5%에서 5.8%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보면 생산자 물가지수의 하락폭이 극단적으로 감소한 것 같더라도 그 감소폭이 그렇게 작아지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애초에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계산이 잘못되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 결과 생산자 물가지수는 기존의 7.3%에서 6.2%가 되고 6.0%가 된 것이 아니라 7.3%에서 6.5%가 된 이후에 6.0%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2% 하락한 게 아니라 0.5%가 하락한 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의 하락폭도 그렇게 크게 둔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장중 시장이 말아올린 이유 중 첫 번째는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에 대해서 순응했다는 것. 두 번째는
처음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고서 놀랐던 시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해보니 실제로 생산자 물가지수의 하락폭이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원인으로는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는 있지만 기껏해야 25bp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만을 늘어났기 때문에 시장은 연준 너네가 금리 올려봐야 베이비 스텝 수준이고 이제 최대 금리까지는 다 왔는데 금리 가지고 더 이상 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로 시장이 슬슬 말아올려지고 있는 와중에 비이성적인 시장을 바로잡으려 두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와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였습니다. 이 두 인물 모두 매파적인 인물이며 제임스 블러드는 현재 최고의 매파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둘 모두 50bp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총재는 다음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약간의 충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가능성과 같은 말이 아닌 3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확실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5.375%까지 올라가는 것을 빨리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최종금리가 5.375%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이 아니라 우선 빨리 그만큼 올려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2월에 발표된 점도표에 따르면 당시에 예측했던 미국의 기준금리 최고치는 5.10%입니다.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원하는 수준과는 꽤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다음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이 주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는 있지만 만약 다음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이 된다면 시장이 예상하는 시나리오와는 완벽하게 달라지면서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3월 FOMC에서 있을 금리 인상폭에 대한 예측치를 보면 여전히 25bp가 거의 확실한 모습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예측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예측하던 시나리오가 안 좋은 쪽으로 수정이 된다면 당연히 시장의 하락 혹은 폭락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것은 투표권이 없는 연준 위원들의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이들은 투표권이 없을 뿐이지 FOMC 회의에는 참석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크게 반응하면서 상승분을 다 반납하면서 단기간에 폭락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많은 이벤트가 있었죠. FOMC,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파월 의장의 워싱턴 경제 담화, CPI 지수 발표, 오늘 PPI 지수 발표까지요. 많은 분들의 예상과 결과는 어땠나요? FOMC 당일에는 시장의 광란을 잠재우려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다 했지만 비둘기파적이었습니다. 빅테크 3대장의 실적은 어땠나요? 최고 기업들이니까 괜찮을 거야 했지만 세 기업 모두 어닝 미스가 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상했죠. 아, 다음날 망했구나.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시장은 하락했지만 장 초중반에는 오히려 주가를 말아올렸었습니다. 시장이 FOMC 이후로 계속해서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니 파월이 매파적으로 말하면서 시장을 진정시킬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또다시 비둘기였고 시장은 폭등했습니다. CPI 지수 때는요 하락폭이 둔화됐다고 걱정했지만 오히려 시장이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오늘은요 매파 인사들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을 뻔했습니다. 즉 우리는 절대로 시장을 예측할 수 없고 시장은 1분 1초 단위로 이벤트가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날의 방향성은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그런 시장을 상대로 예측해봐야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식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식, 특히 지수의 끝은 우상향입니다. 우리가 횡보한다고 그렇게 욕하는 코스피도 결국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런 작은 시장도 우상향을 했는데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 시장은 오죽할까요? 분명히 정답을 아는데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2라는 숫자를 구하기 위해서 1 더하기 1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5 곱하기 4 빼기 10에 나누기 2 빼기 2의 10제곱 나누기 512 빼기 1 그 모든 합의 루트를 씌워서 계산을 하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이 망설여지는 분들은 구독 한번 해보시고 이번 주에 구독 취소해도 되니까 일주일간 한번 미사일TV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